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즐겨 듣는 구독자예요. 정말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나 봐요. 돈 없어서 구박받는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돈 많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죄인을 만드는 경우는 처음이라 진짜 어디에라도 다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네요. 저는 평택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시가와는 아예 연 끊고 산지 2달째네요. 일단 우리 친정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잘 삽니다. 겉도 아주 잘 살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공장과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도 아주 높아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하려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때문인지 집값이 서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뛰었다는 건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빠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사시다가 엄마와 결혼하고 일찌감치 평택으로 건너와 반도체 관련 회사를 차리셨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아빠가 회사를 차리고 얼마 안 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까지 해주는 바람에 엄청난 수익을 매년 올리셨어요. 덕분에 저와 제 오빠는 돈 걱정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이세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최고급으로 제공해 주셨지만 그 외의 장난감이라던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건 절대로 쉽게 사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돈에 관해선 엄격하게 저희를 훈육하셨고 어디 가서도 돈 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죠. 사실 저희 집 재산 규모에 비해서 검소한 거지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학교 때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아빠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꾸준히 했고 결국 졸업하고 아빠 밑으로 들어갔죠. 그렇다고 신입 주제에 언감생심, 제 능력에 과분한 자리를 탐낸 건 아니었어요. 또 원한다고 주실 아빠도 아니었고 말이죠. 남들과 똑같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계단씩 공정하게 경쟁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랐을 때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역시 아빠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내에서 일 잘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죠. 처음에 저희가 눈이 맞아 사귀기 시작했을 땐 제 배경에 대해선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빠와 저는 회사 내에서 마주칠 만한 위치들도 아니었는데다가 괜히 알려져 봐야 선입견밖에 더 만들겠냐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측근분들이 눈치를 채셔서 결국에는 다 알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였으니 남편이 저를 반려자로 선택한 건 제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저 저라는 사람만 보고 결정한 거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시댁은 유독 돈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에 반해 자존심은 엄청나게 높아서 저의 경제적인 배경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잘난 며느리를 맞아서 참 곤란하다면서 심지어 비슷비슷한 환경이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 시가 쪽이 가진 게 워낙 없다 보니 심하게 기우는 결혼을 시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마치 아들이 팔려가는 느낌까지 든다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시더군요. 특히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는 그러게 엄마, 양쪽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꼴리는 쪽이 평생 기죽어 살아야 한다잖아? 뭐 재성이가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지만 걱정이다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얄밉게 하는 재주를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견례 자리 내내 죄지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빠와 엄마에게 많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솔직히 예비시가에서 저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하고 또 대놓고 내색을 할 줄 몰랐다고 하니 어질되어진 우리 아빠는 아니라고 오히려 저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정상이다. 요즘 세상에는 사돈네가 잘 산다고 어떻게든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저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건 그만큼 우리 사돈들 분들이 자존감이 높다는 뜻 아니겠냐. 좋게 좋게 생각하자라고 좋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서 별 문제 없이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빠는 결혼 선물로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시려고 했었는데 하도 예비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집까지 해줘버리면 더 불편해하실 거라면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제 신혼생활을 투룸 전세에서 시작할 줄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납득했죠.
나중에 좀 적응이 되고 진짜 가족이 되면 그때 제대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때까지만 고생하자라고 편하게 마음먹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범인은 바로 신우이였죠. 신우는 참 직설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결혼을 2년이나 빨리 했는데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심해부와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제대로 돈 한 번 벌어다 준 적도 없는 심해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대릴사위가 된 거죠. 하지만 심해부는 처가살이하는 주제에 술을 하루도 안 마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늘 신의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쉴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제 인생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삶이니 별상관안 했는데 이놈의 신우가 자꾸 저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시가가 저희 신혼집과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결혼 초에는 자주 찾아뵈었어요. 심해부라는 사람은 저희가 시가에 갈 때마다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요. 저희가 가도 인사만 대충 하고는 신혼애가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저희 갈 때까지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이니 최대한 내색안 하려고 해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 시기였는데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이 신우에게는 고가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대화라도 할라치면 적당히들 하라고 어른들도 있는데 눈꼴 사납게 뭔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냐며 온갖 불만을 내비치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의 좀 지키자고 하면서 질투를 하더라고요. 애정 표현이라니요.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대화만 했을 뿐인데 신우 눈에는 그것만으로도 애정 표현으로 보였나 봅니다. 진짜 애정 표현이 뭔지 보여줄 걸 그랬네요. 처음엔 속으로 얼마나 남편이라는 인간과 사이가 별로였으면 이런 사소한 모습까지 질투를 할까 싶어 좋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가에서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도 신우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어느 날은 자기도 다시 대학에 다니고 싶다며 집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신우는 고졸이었거든요. 참 그렇다고 고졸하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신우는 정말 무슨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다시 대학이라는 욕심을 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저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인지 아무런 계획 없이 공부 암내하면서 고작 3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하루 종일 핸드폰 쥐어주고는 집안일도 시어머니한테 시키더니 딱 한 달 만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심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신우는 선을 넘고야 말았고 저희 부부가 시가와 인연을 끊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나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들 대부분이 나름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거든요. 앞에서 저희가 검소하게 산다는 의미가 누군가에겐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아빠나 엄마가 제 생일날, 그리고 특별한 날에 사주신 것들 말고는 제 돈으로 산 명품은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파는 저가 제품들 역시 없고요.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 가서 주로 사는데 그게 신우는 그렇게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이건 얼마니? 이 귀걸이 진짜 이쁘다. 이런 건 얼마나 하려나? 이러면서 제가 쓰는 화장품부터 액세서리, 그리고 입고 다니는 의상까지 전부 다 관심을 지나치게 보이는 신우가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우와 상의도 없이 백화점에 가서 원피스 한 벌을 사서 선물을 했는데 좋아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웬 선물이냐며 고맙긴 하지만 혹시 내가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사주는 거면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길래 아차 큰 실수했구나 싶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괜히 동정받았다는 느낌을 줬다는 죄책감에. 나중엔 이거 결혼 전에 산 거라고 살이 너무 쪄서 못 입는데 버리기에는 너무 새 거라 생각 있으면 입어볼 거냐고 두세 번밖에 안 입었다 하면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멀쩡한 치마나 블라우스 같은 상태 좋은 옷들을 종종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입던 거라 그런지 그건 또 괜찮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다음부터 제가 선물한 옷만 주구장창 입는데 그런 식으로 새 옷도 몇 번 선물하고 화장품이나 지갑도 쓰던 거라고 하면서 새 걸로 사주기도 했어요.
신우는 제 물건들을 서보더니 확실히 왜 사람들이 명품 하는지 알겠다고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며 호들갑을 떨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브랜드 제품에 눈을 뗀 신우가 나중에는 메이커나 명품이 아니면 쓰지를 않게 된 겁니다. 화장품도 3만 원짜리만 쓰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같은 화장품이라도 최소 15만 원짜리를 쓰고 있고 옷도 저처럼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에서만 사서 입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울렛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결국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는 신우는 처음엔 시부모님께 손 벌리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자기 쇼핑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엄청 높은 금리로 받기까지 했다는군요. 하지만 대출받고 그 다다음 달부터 이자를 못 내니 문자와 전화로 난리가 나서 시매부와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고 결국 성질 더러운 시매부놈한테 얻어맞기까지 했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누굴 야단을 쳐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자기 딸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저를 불러들여 혼내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바람 넣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돈 많다고 자랑할 데가 그렇게 없더냐 하면서 왜 잘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 돈 자랑을 하는 거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불안했다면서 이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라며 저를 노려보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우가 그렇게 빚까지 내면서 비싼 물건을 사게 된 데에는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0이 넘은 성인이 저지른 잘못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저는 정말 호의를 베푼 죄밖에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결혼 반대할 때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하나뿐인 여동생 망가뜨렸다고 남편 등짝까지 때리며 한탄을 하시는데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이 모든 게 저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 아들과 화복하게 사는 거?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여기로 시집 온 거? 그것도 아니면 형님 기분 상할까봐 우유씨랑 새 화장품 사서 헌 거라고 속이고 선물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때 마침 화가 잔뜩 나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려는 찰나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평생 야단 한 번 안 치고 키운 결과가 이거라는 거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굴 탓하는 거예요. 엄마가 쟤 저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진짜 한 가족으로서 창피하네요. 앞으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라고 이런 추태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죽어라 고생해서 키워봐야 소용없다. 불려시 같은 거한테 홀려서 지 어미한테 하는 거 보라면서 아주 곡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구석에선 조용히 신우가 흐느끼고 있었네요. 그때 시아버지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니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아무리 엄마가 말이 안 통해도 그렇지 어딜 건방지게 대드냐며 막말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아버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하니 욕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네요. 아가씨가 저 질투하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좋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 망가진 걸 제 책임으로 돌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막말로 돈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해야 신우도 만족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만족하셨을까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해도 어떻게 딸 편만 드십니까? 저도 저희 집에서는 세상 귀중한 딸이에요. 죄송한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겠네요. 다신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부담스럽던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 도움받아 집 사서 이사 갈 테니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 때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방 챙겨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두 분 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계속 울기만 하고 있었고요. 저를 따라 곧바로 남편이 따라 나왔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벌써 2달째 연락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남편은 건져냈으니 말이에요. 괜히 다시 엮여봐야 좋은 꼴 못 볼 거 훤하니 이대로 쭉 연 끊고 살 겁니다.
나중에라도 남편은 보내줄 생각은 있으나 저는 일 없네요. 지금 새로 이사할 집을 찾느라 하루 종일 바쁘네요. 전세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모든 일들을 들으신 아빠가 위약금까지 물어주신다고 하루빨리 거기서 탈출하라고 하셨어. 마음에 드는 집만 구해지면 바로 이사 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신혼을 즐겨야죠. 2달이나 지난 지금 생각해도 호의를 베풀고 욕먹은 게 억울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꼭 행복하게 살 겁니다.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꿈꾸던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다 어차피 결혼할 거 30이 되기 전에 하자는 생각이었죠. 드디어 내년에는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보니 딱히 어디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여기에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네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자친구에겐 누나가 2명 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랑 띠동갑이고 둘째 누나는 저보다 7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나 예비시 부모님 집안에는 딱히 흠잡을 게 없다고 쳐도 문제는 바로 첫째 누나였죠. 남자친구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가서 애들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 누나는 아직 미혼인데다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앞으로도 첫째 누나가 결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분이거든요. 연애 초기부터 남자친구에게 듣긴 했습니다. 자기 첫째 누나가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귄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기도 했고 결혼은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남자친구의 다른 가족들과 얼굴 보고 인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애라는 건 당사자 둘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남자친구 가족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저녁 먹으러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첫째 누나라는 사람을 직접 보게 된 거죠.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저를 인식을 못하는지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그런 집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간 거지만 막상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첫째 누나가 저렇게 된 이유를 들은 대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첫째 누나가 그렇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같은 반 남학생들한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부했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그날이 제일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다고 그런 날은 조용히 TV를 보던가 별다른 돌발 행동 같은 건 안 한대요. 대화를 걸지만 않으면 일반인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걸어보면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말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대화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한다네요.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꿈도 못 꾸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시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랍니다. 그날 처음 첫째 누나의 모습을 본 뒤로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나마 컨디션도 좋고 기분 좋은 날에는 괜찮대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질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때가 있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키가 좀 작은 편이되다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첫째 누나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 그럴 때면 딸을 제압하기가 여긴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도 항의가 많이 와서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나름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환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첫째 누나를 남자친구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낀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보다 남자친구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했을 때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가졌었죠. 현재 남자친구는 다니고 있는 직장 문제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누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누나를 챙깁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도 두세 번인가 급하게 간 적도 있어요. 물론 남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가 과연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둘째 누나는 남자친구와 정반대로 이런 집안 상황이 너무 싫다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거리를 두고 살았다네요. 뭐 남자친구 말로는 결혼도 그래서 일부러 엄청 일찍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자기는 출가회인이니 집안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명절이나 돼야 한번 찾아와서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는데 여기까지는 안타깝긴 하지만 남자친구 집안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믿었고 막말로 첫째 누나가 그렇게 된 게 본인 잘못이나 남자친구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결국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간 끌지 말고 내년 봄쯤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도 미리 하나씩 구상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남자친구 집안 상황을 뻔히 아니까 저희 두 사람 출퇴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시부모님 댁이랑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첫째 누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가서 챙겨주기 쉽게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다고 보거든요. 결혼을 앞둔 모든 여자들처럼 저는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동생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첫째 누나의 반응이었죠. 무작정 결혼하지 말라며 떼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울고불고 난동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애보다도 훨씬 심하고 말도 아예 안 통한다는데 사실 약간은 예상하고 있긴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동생의 결혼이 첫째 누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달갑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들러서 첫째 누나를 달래준 모양인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혼의 단꿈에만 빠져 있었네요. 결국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일단 본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 안다고 하지만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본론부터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결혼하면 따로 집 구해서 살지 말고 다 같이 당신들 집에서 지내자고 하시네요. 물론 평생은 아니고 첫째 누나가 자기 동생이 결혼했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만 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본인들 집이 2층이니까 저희가 2층을 통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줄 자신이 있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로 안 시킬 것과 집안일 하는 일도 전혀 없을 거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신우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첫째 딸에게는 오직 남동생만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인데 부디 한 집에서 같이 살아달라 통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뒤이어 하시는 말이 귀에 거슬리더군요. 너희들이야 결혼하고 나가서 둘이 살면 행복하겠지만 남은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일 거라고, 마치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자기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장본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잘라 거절하기 애매했던 건 제가 그 집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네요. 보통 남자 쪽 집에서 합가하자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유라서 훨씬 더 마음을 굳히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뒤 두 번인가 예비시 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첫째 신우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을 안 줬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꾸 한마디 안 했는데 저와 자기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로는 대놓고 저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마도 사랑하는 남동생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집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 내심 모른 척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머님께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망정이지 진짜 소름이 쫙 끼칠 지경이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그냥 단순히 동생이 장가가니까 싫은 것보다 여자로서 저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넘겨짚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부모님보다 본인의 남동생을 더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도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마흔이 다 돼가는 예비 신우가 제 남편이 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거부감이 심하긴 했어요. 거기다 중간에서 남자친구의 태도가 묘하게 어정쩡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는 제 의견을 따라야지 하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는 느낌을 계속 저한테 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파혼을 하고 난 지금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집안 상황이 싫다며 일찍부터 나가버린 둘째 누나와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첫째 누나를 보살펴야 한다면서 일부러 대학도 왕복 2시간 넘는 거리를 집에서 통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도 마다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취직을 했을 만큼 첫째 누나와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 결혼하면 저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분명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단지 집안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헤어진다면 아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처음에 태도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이제는 아예 답을 정해둔 상태로 반강제식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대답을 미루고 있으니까 그럼 아예 아파트를 하나 얻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시겠다네요? 한마디로 저희가 어디에 신혼집을 정하던 딱 붙어 살겠다는 소리인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재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경기도 쪽에 토지 보상을 받은 게 있어서 두 분 노후 준비나 아픈 첫째 누나 돌보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함은 전혀 없을 정도랍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말로 본인들이 죽기 전에 월세 나오는 상가를 첫째 딸 앞으로 돌려놓을 거고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한다면서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할 일은 없다고 하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아직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딸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점점 감당이 안 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거의 평생을 남자친구가 자기 누나를 위해 희생만 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집안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아들을 찾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당연히 저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올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당장 결혼 전부터 살자고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데
막상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더한 걸 바라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가 원한다면 짐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것도 해줄 테니까 제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안 되면 최소한 마주보고 가까이 붙어 살자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싫었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남자친구도 자꾸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거절하냐 다그치고 무슨 제가 아주 이기적인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동생이 장가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난폭하게 반응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장담하냐고. 정작 결혼하고 나한테 생길 일들에 대해 너가 책임질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처에서만 살아주면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저보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너무 안 돌아간답니다. 아니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건이 얼마나 좋던 말던 당사자인 내가 싫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아무리 집 사주고 돈을 준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이 마음 편하게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그보다 몇천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누나처럼 완전히 외면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건데 그걸 저를 모자란 여자 취급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그제서야 마음을 굳혔네요. 수년간의 추억이 물거품이 되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리더군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굴러온 복을 걷어찼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지만 저는 저대로 탈출하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괜히 아프고 불행한 과거를 가졌다는 동정심 하나만으로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만 희생하고 눈치 보면서 살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서기 힘든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선택도 현명하게 잘 해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